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남유식입니다. 12월 12일 목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지난 일요일은 대전 출신의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의 탄신 139주년을 맞는 기념일이었습니다. 네. 이를 기념해서 서대종광장에는 동상 제막식이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3.1 운동가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한 날이라 더욱 뜻깊게 행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또 대전시는 신채호 선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이 동상은 약 5m 높이로 제작이 됐다고 하고요. 이 좌측 좌대에는 선생이 남긴 논설 중에서 역사는 애국심의 원천이라는 글귀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네, 단재 선생은 1919년 독립선언서에 참여한 39인 중 한 분이신데요. 민족의 얼과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교육자이자 또 독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또 이분의 생가가 대전시 언암동에 자리하고 있다고 하죠. 네, 이 언암동은 워낙 많은 분들이 평소에도 많이 찾으시는데요.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서 대전의 역사 정체성을 말해주는 명소로 또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많은 우리 지역 주민분들이 찾아주셔서 앞으로도 많은 방문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소식에 앞서서 날씨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어제는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을 텐데요. 오늘의 날씨 궁금합니다. 알려주시죠. 네, 차가운 북서풍이 불면서 미세먼지는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종일 대기질이 깨끗하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날은 다시 추워졌습니다. 세종과 충남 일부 지역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발효됐고요. 오늘 아침 기온은 대전이 영하 2.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4도가량 떨어졌습니다. 찬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더 낮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패딩이나 두툼한 코트로 체온 유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충남 서해안은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5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천안 4도, 세종 6도, 대전 6도로 예상됩니다.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은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한낮에 당진 4도, 홍성 5도, 보령 5도에 그치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서해 중부 먼바다는 오전에 바람이 거세게 불겠고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화제가 됐던 인물이나 정리해보는 말들을 생각해보곤 하는데요. 네. 한 취업 포털에서 조사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올해의 사자성어 1위가 전전반칙이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걱정이 많아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구직자분들이 이 투표를 하셨다고 하네요. 네, 2위는 자영업자분들이 꼽으셨는데요. 애만 쓰고 공이 없다는 뜻의 노이무공, 그리고 3위는 직장인이 꼽았는데 내가 살 길은 내가 찾는다라는 네. 각자 도생이 꼽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2019년 올해의 인물을 뽑아봤는데요. 스포츠 분야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그리고 또 방송 연예 분야에서는 이례적으로 사람이 아닌 캐릭터가 뽑혔다고 하죠. 그 우리가 요새 화제 정말 대세라고 네. 불리는 그 펭귄 캐릭터가 뽑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침이 좋다 가족분들은 어떤 인물을 올해의 인물을 꼽으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2019 내가 뽑은 올해의 인물은이라고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 지인, 친구, 연인 다 좋습니다. 많이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그럼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순서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명소와 생생한 현장을 떠나보는 이은주 리포터와 만나볼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뽑은 올해 베스트 인물상 오. 저는 바로 접니다. 올 한 해 정말 무사하게 건강하게 보내온 것도 고맙고요. 또 하루하루 행복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내온 저에게 올 한 해 정말 고생했다, 수고 많았다 하면서 좀 토닥토닥 해주고 싶네요. 네, 저도 토닥토닥. 토닥토닥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네. 올해의 인물 이윤주 리포터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또 오늘 소개해 주실 곳도 올해의 동물을 뽑을 수 있는 예쁜 동물 친구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충남 예산을 다녀왔는데요. 예산하면 혹시 두 분은 어떤 동물이 떠오르시나요? 예산의 동물? 네. 저는 동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경림 씨는 예산의 동물 좀 아시나요? 황새 맞나요? 맞습니다. 황새죠. 네. 네. 네, 이 황새 바로 멸종 위기에 놓인 천연기념물 제90
199호 황새가 예산을 대표하는 새인데요. 황새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황새공원과 또 국내 최초의 낙농체험 목장까지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충남 예산으로 떠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자연과 더불어 사는 행복을 꿈꾸는 곳. 도심에서 벗어나 살아 숨쉬는 자연 속에서 사람과 공존하는 동물 친구들을 만나러 예산으로 떠났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충남 예산에 도착했는데요. 이곳 예산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아주 특별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너무너무 설레는데요. 빨리 찾아가 볼까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충남 예산을 대표하는 새죠. 바로 황새들이 모여있는 예산 황새공원입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황새를 직접 만나볼 수 있다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예산 황새공원, 어떤 곳인가요? 천연기념물 199호인 황새를 여기서 연구도 하고 사육도 하고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환경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생태계를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토론하는 그런 장이죠. 살아있는 황새를 여기서 관찰하고 또는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것은 여기뿐이 없어요. 예산군은 넓은 농경지와 습지가 발달해 전국에서 황새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선정됐다는데요. 한국전쟁과 밀렵, 환경 파괴로 70년대 사라졌던 황새를 복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본격적인 황새 살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황새는 어떤 특징을 가진 새예요? 황새는 우리말로 크다는 뜻은 한이라고 붙이거든요. 대전이 한밭, 대천이 그 한내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한새예요. 한새에다가 황새가 된 것뿐이고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텃새 중에서 황새보다 큰 새는 없죠. 생태계에서 우산종에 속하는 황새는 농촌의 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또 건강한 생태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요. 이 예산이 황새의 고향이다, 네. 대표하는 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왜 예산이 황새예요? 여기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대술면 골공리라는 곳에 과거 황새가 번식했던 그 기록이 이렇게 비로 2개가 있어요. 천연기념물인 황새가 예산에서 번식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준 거죠. 자연환경에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다른 생물체들이 이렇게 쫙 그 피라미드 형식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살아나고 있다고는 그러니까 증거가 되는 거죠. 이제 황새를 만나러 가볼까요? 예산 황새공원은 황새 복원과 증식을 위한 연구는 물론 아픈 황새를 치료해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있는데요. 자연 방사 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야생에 잘 적응하는지 도움이 필요하진 않은지 꼼꼼히 살피며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황새를 사진이나 영상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처음 보거든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황새가 그 야생으로 가기 전에 나갔을 때 황새가 야생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새들을 자연이 아니라 이렇게 사육장에서 학습시키는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요, 이 황새는 바로 그 야생에 그 방사를 하게 되면 폐사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위적으로 사육동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방사를 해야만 폐사율을 낮추고 생존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볼 수 있는 거죠. 2015년 9월 첫 자연 방사를 시작으로 매년 황새들이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무려 50여 마리가 자연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봄에는 자연 방사를 한 황새들이 고향인 예산군에 돌아와 첫 부화에 성공하면서 황새 복원의 역사를 새로 썼다죠. 와, 여기도 황새들이 모여 있네요. 네, 있죠. 야생화 훈련과 사회화 훈련을 마치고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가 된 황새들. 지붕이 없는 오픈장에서 다른 새들과 교류하며 자연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황새를 통해서 사람도 건강해지고 황새도 자연에서 훌륭하게 잘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황새공원의 첫째 목표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멋진 그 풍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한 그런 그 하나의 좋은 모습도 있죠. 황새와의 만남 후 다음으로 향한 곳은 예산에 떠오르는 핫플레이스죠. 온 가족이 함께 푸른 초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 목장, 충남 예산군 고덕면에 위치한 낙농 체험 목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여기 정말 드넓은 목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낙농 체험장으로 설계가 되었었는데 어떤 그 체험의 범위를 확대하고 싶어서 여러 동물들과 어떤 교감을 나누는 체험장으로 바꾼 거예요. 자연 목장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줄 트랙터와 함께 어떤 동물 친구들이 있는지 만나러 가볼까요? 와, 말도 있어요. 안녕. 아기 염소 있어요. 와, 황소. 이야, 근엄하다. 30만 평의 어마어마한 규모로 소, 말, 돼지는 물론 10여 종의 동물들이 모여 있는데요. 동물들이 낯설 아이들을 위해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낙농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배고프지? 아이고, 많이 먹어. 와, 배고팠나 봐요. 아이고, 너 아가인데 힘이 진짜 세구나. 아이고, 많이 먹어. 와, 그만둔 우유가 순식간에 다 없어졌는데요. 우유 먹여보기 체험을 해보니까요. 굉장히 동물들이랑 친구도 된 것 같고 굉장히 색다른 체험이었어요. 소나 양은 앞니가 아래쪽에만 있어 물지 못하기 때문에 손으로 먹이를 줄 수 있다는데요. 소의 혓바닥은 얼마나 거친지 또 양의 입술은 얼마나 부드러운지 직접 먹이를 주며 동물들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와, 여기 젖소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젖소다. 여기서는 어떤 걸 하는 거예요? 꼭 눌러주면 우유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 자, 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우와, 나온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우유가 나와요. 와, 네, 그렇게 너무 하면 다 신기한데요?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이렇게 짜면은 젖소가 아프진 않을까요? 젖소는 이 우유를 짜줘야 더 건강한 젖소로 자라기 때문에 그래야 이 소도 병이 안 걸리고 아주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엔 성장기 어린이에게 필수 식품인 우유와 친해지는 시간. 냉장고 없이 직접 우유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보는 체험입니다. 얼음과 소금이 섞이면 온도가 떨어지는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다는데요. 온 가족이 한마음 한뜻 돼서 아이스크림 만들기에 우리 온 가족이 도전! 아이와 함께 아이스크림 열심히 만들고 계신데 네. 어떻게 잘 만들어지세요? 아기가 그 동물 체험하는 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젖짜기도 되게 재밌어하고 아이스크림도 되게 재밌어해요. 혼자서도 외롭지 않아요. 저도 일당백 두 팔 걷어붙이고 만들어봤는데요. 눈앞에서 아이스크림으로 변해가는 우유를 보고 있자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와, 그냥 우유였는데 어느새 이렇게 아이스크림처럼 되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맛 좀 봐야겠다. 오, 이대로 만들면 되겠어. 맛있어. 10분 정도 우유를 열심히 젓다 보면 어느새 아이스크림 완성. 와, 부드러워. 부드럽고 달콤한 맛에 정성까지 더해진 아이스크림. 먹고 또 먹고 한겨울 추위에도 숟가락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체험도 재밌고요. 무엇보다 목장에서 먹는 신선한 우유 아이스크림도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도 푸른 자연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 동물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 쌓으러 예산으로 놀러 오세요. 아름다운 황새가 비상하는 예산 황새공원과 국내 최초의 낙농 체험 목장에서 즐긴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 친구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 예산에서 함께 그려보아요. 네, 저는 이 황새가 좀 노래 보여서 어. 누를 황자를 써서 황새가 아닌가 싶었는데 네. 그게 아니었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이
크다는 뜻의 한새가 황새가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황새가 몸 길이가 1m가 넘고요. 또 날개를 펼치면 2m도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큰 새인데요. 이 황새는 다른 새들과는 달리 울 데가 없어서 부리를 부딪히는 소리로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황새는 우는 소리로 이름을 짓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오늘 재밌는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이 황새와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또 특별한 농업 방식도 연구하고 있다고요. 네, 바로 황새 생태 농법인데요. 친환경 농업을 통해서 이 서식지를 만들어주고 또 주민들에게는 소득을 높여주고요. 또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해주는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농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황새여도 이 충남 예산의 이 드넓은 들판에서 나는 모습을 지켜보면 얼마나 행복할까 싶어요. 네. 그리고 또 국내 최초의 친환경 낙농 체험 목장에도 다녀오셨는데 이 농장의 모습에 또 많은 분들이 또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인 기분이 드셨을 것 그럼요.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가슴도 트이고요. 또 기분도 좋고 너무너무 재밌는 체험들이 많더라고요. 체험객들이 와서 송아지들에게 우유도 줘보고 또 우유를 직접 짜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치즈나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면서 정말 오감 만족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서 인기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네. 네. 곧 있으면 이제 또 겨울 방학이 다가오냐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과 또 가서 재밌는 체험 목장들 체험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소소식 잘 봤고요. 이어지는 소식은 아침엔 퀴즈 순서입니다. 퀴즈도 풀면서 시청자분들과 실시간 소통해보는 순서 아침엔 퀴즈 순서입니다.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네. 자, 목요일 아침엔 퀴즈 계속해서 이윤주 리포터와 함께 할게요. 네,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문제들로 5문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선물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첫 번째 문제는 속담 문제입니다. 다음 속담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 논두렁 넘겨보듯. 뱁새가 이것을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 1번 고니, 2번 황새, 3번 외가리. 네. 첫 번째 문제라 그런지 왠지 정답 바로 맞추실 것 같은데요. 이 그러니까요. 속담 너무 유명하잖아요. 뱁새가 땡새 쫓아가면 다리가 찢어진다. 그래요? 근데 그거 아세요? 뱁새 상당히 귀엽다는 거. 네. 귀여운 뱁새의 네. 말이었습니다. 네, 다리가 쭉 긴 이 새가 또 닮기도 닮았네요. 네, 네. 금방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남식 MC가 이렇게 뱁새와 황새를 딱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시고 오늘 하루 뱁새 황새신가요? 네. 네, 자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황새였습니다. 황새 논두렁 넘겨보듯은 목을 길게 빼서 무엇을 은근히 엿보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는 힘의 겨우니를 억지로 하면 도리어 해만 입는다는 뜻의 속담입니다. 네, 이 밖에도 황새와 관련된 속담이 참 많은데요. 아마 생태계의 지표가 된다는 황새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서 아마 그런 이유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침엔 퀴즈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네, 방금 전 첫 번째 문제는 굉장히 쉽게 푸셨을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천연 단백질의 일종인 콜라겐을 물에 장시간 끓여서 얻을 수 있는 수용성 단백질로 주로 젤리 등 쫄깃한 식감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젤라틴, 2번 구화검, 3번 한천. 네. 문제 속에 확실한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젤리처럼? 네, 네. 쫄깃한 식감의 젤리. 네. 뭔가 젤리랑 비슷해서 이렇게 이름도 비슷하지 않나. 네, 이런 또 젤리 생각이 많이 드는데 드시잖아요. 저 젤리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네, 젤리를 떠올리시면 금방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젤리와 같은 쫄깃한 식감을 만들어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젤라틴입니다. 젤라틴은 동물의 가죽이나 힘줄, 연골 등을 구성하는 콜라겐을 열 처리해 얻어지는 유도 단백질의 하나인데요. 묽고 투명한 젤리 상태인 젤라틴은 식품의 재료로 쓰이고요. 색깔이 짙고 불투명한 이것은 악교라고 해서 접착제로 쓰입니다. 네.
이 젤라틴과 비슷한 또 한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또 한천은 동물성 원료로 만들어진 젤라틴과는 달리 그 우뭇가사리로 만들어진 식물성 원료라고 합니다. 음식에 똑같이 점성을 높이는 데 활용되기도 하죠. 네. 자, 계속해서 아침에 퀴즈 세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네, 세 번째 문제는 OX 퀴즈입니다. 잘 보시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세요. 자,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차량 탑승 시 카시트와 같은 유아 보호용 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저는 이 문제를 딱 보면서 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야 오. 되는 건데 네. 당연히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착용을 그럼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요. 아마 맞겠죠? 네. 네, 우리 어린 아이들의 보호를 또 안전을 위한 것인데 당연히 착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힌트였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O일지 X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 위에서는 0에서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유아보호용 장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 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을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안전벨트를 생명벨트라고들 하죠. 네. 이 성인이 차는 근데 안전벨트는 유아들에게는 아직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네.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이 보호 장구를 꼭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무 착용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계속해서 네 번째 문제 만나볼게요. 자, 네 번째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우주 공간의 먼지 덩어리가 지구의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 빠른 속도로 낙하하며 공기와 마찰하면서 빛을 내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해성, 2번 오로라, 3번 유성. 네. 이 문제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제 이름이 유식이잖아요.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이 유식이라는 이름이 너무 생소하니까 유서가 이렇게 많이 부르시고도 하셨는데 네. 정답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부르는 이름이 좀 명칭이. 비슷한 뉘앙스가 있긴 하네요. 남유성이라는 이름도 괜찮은데요? 이름 이참에 바꾸시는 거죠? 네. 자, 이름으로 힌트를 주셨습니다. 과연 정답이 무엇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유성입니다. 유성은 혜성이나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티끌이 우주 공간에 남아있다가 지구 중력에 이끌려 대기 안으로 들어올 때 대기와의 마찰로 불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흔히 별똥별이라고 하며 많은 유성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것을 유성우라고 합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밤 8시 천안 홍대용 과학관에서는요. 쌍둥이 자리 유성우 공개 관측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시간당 100개 이상의 그 별똥별이 막 무수히 하늘을 수놓는다고 하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가보시면 정말 좋겠죠. 그럼요. 자, 이제 한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내주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문학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이상의 중편 소설인 이 작품은 공포와 불안의 영원한 도조를 멈출 수 없는 추방된 자의 불행한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태평천하, 2번 장마, 3번 12월 12일. 네. 네, 이상의 중편 소설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보기 보고 잘 모르겠다 하실 때는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생각해 보시면 쉽게 답을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 보고 계시다가 많은 분들이 지금 달력을 몇월 꺼내거나 며칠이지? 네,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분들이 그럼요. 많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날짜도 잘 보시고요.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12월 12일입니다. 12월 12일은 이상이 20살 때 쓴 처녀작으로 그의 소설 중에서 드물게 사실주의적 이야기 구성을 취하고 있어서 이상의 자서전적인 작품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실제 내용은 작가의 행적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하네요. 네, 오늘 아침의 퀴즈 이렇게 5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행운의 주인공 알아봐야겠죠. 네. 네, 오늘 선물을 받아가실 행운의 주인공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휴대전화 뒷번호 0587번 8232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침의 퀴즈 오늘도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문제 내주신 이윤주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특별한 공예, 전문가, 장인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네. 너무나 정교한 이 모습이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것 같지만 나무로 깎은 게 아니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울산시 최고의 장인으로 꼽힌 분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작품인지 궁금한데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꿈에서 나올 법한 비주얼, 예술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이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사진만으로는 알 수 없어 제작진이 직접 시민들에게 물어봤다. 이것의 정체 아는 사람 누구? 이게 뭐로 만든 것 같아요? 뭐지? 이거? 이건 아니고. 나무 같은데요? 대신에 쇠로 만들어 놓은 것 같던데? 재활용 아니에요? 재활용이요? 이 빵 아니에요. 빛 색깔이 틀린다고. 빵은 붉은 바탕을 내지만 빛은 자연빛을 나무는 자연빛을 내잖아. 이게 빵 같아요? 예. 신정시장 꽈배기 장인이 추측한다 빵. 과연 이 예술 작품의 재료는 빵빠라빵빵인 것인가? 드디어 가게 도착. 이곳이 바로 이 사진의 근원지라는데 진짜 빵인지 정체를 파헤쳐 보자고요. 뽀얀 손길로 반죽을 하는데 혹시 님이 만드셨나요? 이거 사장님이 만드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제가 대회 때 만들었던 작품이에요. 이거는 호밀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빵공예 작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2019년도 울산 최고 장인으로 선정된 고동훈입니다. 그로 말할 것 같으면 울산 최초 제빵 기능장 자격장 보유자인 것은 물론 어마어마한 스펙을 자랑해 자막에도 다 담지 못할 정도인데요. 처음 시작한 거는 2008년도에 경북에서 열리는 전국 기능경기 대회에 나가가지고 실패를 한번 봤죠. 그래도 빵을 그래도 한 15년 이상 이렇게 기술을 배워왔는데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게 조금 잘못 배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걸 빨리 잊어야겠더라고요. 단순한 먹거리로 여겨지던 빵을 10년 넘게 기술을 쌓고 공부해 울산 빵공예 선두주자로 우뚝 섰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제빵 월드컵 예선전에서 본선 진출을 확정해 2020년에 있는 프랑스 경기에 참가하게 됐는데요. 초반에 나왔던 작품이 바로 이때 당시 출품했던 작품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원래는 동네 빵집에서 기술상무와 제과 제빵 학원을 운영하는 고동훈 장인. 입도 부대끼는 게 없고 입도 엄청 깔끔하고 밥 대신 저는 자주 이용하고 있거든요. 빵 공예뿐만 아니라 빵맛 또한 제가 기가 자신 있게 막히다는 만들 수 장인의 있는 빵. 마늘빵과 영떡빵을 소개하겠습니다. 울산시 최고빵 장인으로 선정된 장인. 그 많은 제빵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뽑힐 수 있었냐고요? 그것은 바로 남다른 빵맛 덕분이죠. 평범해 보이는 빵. 특별한 비법이 있어야 장인의 빵이겠죠. 25년 내공이 담긴 특제 마늘 소스로 촉촉 달콤한 마늘빵을 만드는데요. 하루에 기본 10,000개 넘게 팔린다고 하는데 말 다 했지요? 기야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돈다 돌아. 반죽에는 생양파가 통째로 들어가는 비법도 있다고 하네요. 카스테라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깔아가지고 반죽을 넣고 빵이 판매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지났을 때 먹었을 때 약간 딱딱한 식감이 있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해소하자. 우유를 빵죽 빵사, 빵에 죽고 빵에 사는 남자. 그렇다면 어쩌다 빵을 만들게 됐을까요? 전기를 전공을 했는데 실습 나가가지고 거기서 사고가 나는 걸 봤어요. 사고가 나는 걸 봤는데 그 사람이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좀 겁이 났죠. 그런 찰나에 울산에서 이제 저희 이모님이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이모님이 제과제빵을 한번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 이모님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게 됐죠. 처음 맡았던 빵 냄새에 매료돼 울산에서 꿋꿋이 제과 제빵의 길을 걸어온 고동훈 장인. 단순히 빵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활동을 하며 계속해서 100여 개가 넘는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울산을 담은 빵도 개발해 울산 최고 장인도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만두빵이라고 장미 축제 할 때 그때만 판매하는 한시적인 제품입니다.
알록달록 먹기조차 아까운 장미 만주빵. 장미 만주빵으로 울산 제과제빵 발전에도 큰 기여가 됐다네요. 눈과 입을 사로잡는 환상적인 비주얼. 어허, 빨리 먹고 싶은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먹성 좋은 제작진이 잽싸게 먹어봅니다. 맛있다. 봐요. 어느덧 하늘에는 어둠이 내리고 고동훈 장인은 지금 한창 빵공예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 강사들조차 도전하기 어려운 빵공예인 만큼 고동훈 장인은 수제자에게 매의 눈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가르칩니다. 이 작품 또한 빵공예 작품 중 하나로 서울대에 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네요. 고등학교 때 처음 뵀는데 이제 사소한 거 하나까지 안 놓치고 다 알려주시려 하시고 좋으신 분이세요. 제군들이여, 빵을 준비하라. 이제부터 진짜 빵공예가 무엇인지 울산 최고 장인인 내가 알려주겠노라. 첫 번째 과정은 빵공예의 기본 과정인 반죽 준비하기. 설탕과 물엿을 섞은 것과 호밀가루를 쉐키쉐키 섞기. 거친 밀가루이기 때문에 힘이 좋은 그런 밀가루입니다. 빵공예 반죽은 시식용 빵이 아닌 관상용 빵이기 때문에 맛보다는 튼튼함으로 승부하는데요. 자국의 음악이란 주제로 약 10개월 동안 준비를 해 이렇게 나뭇결 하나하나를 촛불수로 모양을 냅니다. 디자인을 생각하면 그거에 맞게끔 이제 틀 제작을 해야 되니까 틀이 있어야지 또 공예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틀 제작하는데도 좀 시간이 좀 걸리죠. 반죽이 다 되었으면 이제 모든 소품 하나하나 직접 손수 작업을 하는데요. 사람 얼굴 한 번 만드는데 무려 100번이나 넘게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제일 어렵고 힘든 과정 중 하나죠. 이렇게 하나하나 붙이고 깎은 소품들은 설탕을 녹여 진득하게 만든 다음 본드처럼 소품들 이어 붙이는 거죠.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한 6, 70번은 만든 것 같아요. 이 계속 쌓아서 올라가는 작품이다 보니까 중간에 무너지면 안 되는 좀 강박관념, 그리고 제 작품이 다 완성됐을 때 그 모습을 갖다가 상상하면서 계속 작업을 하죠. 오직 머릿속엔 빵공예밖에 없을 정도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고동훈 장인. 3단으로 구성된 이 작품들을 설탕으로 하나하나 말려가고 붙이고 등에 식은땀이 나도록 작업을 하죠. 한번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져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6시간째 계속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피가루 스프레이를 뿌리며 결을 살려주는 거죠. 서서히 마무리되어가는 그의 작품. 그리고 초코로 새긴 울트라로 빵으로 화렴정정. 볼수록 신기한 제빵 공예의 세계. 월드컵에 나가면 8시간 동안 계속 저 작업들을 반복해야 합니다. 와 우리 선생님 멋지다.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의 작품. 이제 최종적으로 3단계로 분리한 빵을 부착할 차례.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 완성을 알리는 박수 삼창, 물개박수 소리 질러! K-팝 첫 해외 시장을 놀라운 성적으로 뚫은 강남 스타일 노래에 영감을 받아 작년부터 꾸준히 디자인해온 제빵 공예 작품. 80번 연습을 통해 탄생한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 대단하다 대단해! 디테일한 건 예술색이 완전 살아있죠? 빵 재료로 저런 게 나온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희 학원 원장 선생님이다 보니까 뭔가 실감은 안 나는데 엄청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대회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만큼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위생이라든지 작품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보완해서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25년의 내공으로 울산 최고 장인으로 선정된 고동훈 장인. 그가 더 빛날 수 있었던 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끊임없는 도전 정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멋진 실력으로 멋지게 꿈을 이뤄나갈 달달한 빵공예 고동훈 장인. 앞으로도 빵길만 걸으세요. 네, 이 나무로 빚은 듯한 형상이 저는 진짜 용의 모양을 닮아서 네. 나무로 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빵이었습니다. 참 실력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제빵 월드컵을 준비하는 아시아 예선전에서 또 우승을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축하드릴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25년 내공의 그 빵 맛도 정말 궁금한데요. 2016년엔 대전의 빵 장인이 프랑스에서 세계 제빵 월드컵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내년도 기대해 보도록 하죠. 네, 저희도 함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주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본격적인 대입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수시 합격자 발표가 됐고요. 이제 이후로도 계속해서 정시 모집도 이루어질 텐데요. 내년에 또 입학을 앞둔 우리 예비 대학생들에게 또 흥미를 돋을 만한 그런 소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이 대학생들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핫플레이스 소식 준비했습니다. 전주로 떠나보시죠. 네, 이날만을 기다려왔지. 드디어 복학의 날이 다가왔구만. 캡장이 되어서 학교장도 하고 여자친구도 만들 것이야. 기다려. 동아 씨, 거대한 꿈을 가진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요즘 핫플은 알고 복학하셔야죠. 동아, 화이팅! 대학생 즐길 거리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요즘, 과연 복학생 동아는 따라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핫플레이스는 바로 다락방 컨셉으로 이루어진 복합 테마 카페인데요. 오, 좋구만. 한번 재밌게 놀아볼까나? 아, 잠깐만요. 여기서 혼자서 노시면 안 돼요. 자넨 누구인가? 저는 인싸가 되기에 노력한 대학생 문상균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나의 친구가 되어주겠는가? 아, 도와드릴게요, 제가. 좋았어! 같이 한번 놀아봅시다. 이곳에는 사람들이 즐겁게 놀다 갈 수 있도록 다양한 게임들과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두 사람도 본격적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동생한테 지고 있는데도 화를 못 내 약이 바짝 오른 동아 씨인데요. 이번 판은 내가 봐준 걸로 하지. 아, 네. 게임은 그만하고 이제 우리 달달한 거나 먹으러 가자고. 이곳에서는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데요. 재밌게 놀았으니까 달달한 거나 한번 먹어보자고. 네. 상기훈 이게 뭔지 아는가? 이거 달고나 아니에요. 오케이. 이게 또 이게 놓았잖아. 어르신이 달고나에 대해 모르는 학생에게 진지하게 가르쳐주는 모습에서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완성. 굿. 잘 됐는데요? 직접 만들어 먹는 이런 게 바로 내가 만든 사탕이고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있고. 야, 이거 만화책도 있구만. 달달한 음식도 먹었으니 편안하게 앉아서 만화책을 보는데요. 대화 없이 볼 만큼 책에 빠져든 두 사람입니다. 책도 보니까 졸리는구만. 자, 알겠어. 아, 형.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왜 자도 되는 곳인데 왜? 아, 저희 아직 인싸가 되려면 다른 핫플레이스도 가야 돼요, 형. 또 갈 곳이 있는가? 아, 아직 많죠. 가야지. 다음 핫플레이스는 어디일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뭐 하는 공간입니까? 네, 여기는 온라인에서 하는 서바이벌 게임을 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는 서바이벌 실내 체험장입니다. 체험점 몸풀기로 먼저 사격 연습을 하는데요. 모습은 완벽한데 과연 사격 실력도 완벽할까요? 근데 뭐 이렇게 뭐 한 번씩 봐주고 해야 형이로서 이게 더 아니겠습니까? 내가 또 이 본 게임은 또 내 강하기 때문에 이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 게임에서 천천히 발라드리죠. 시작하기 전 옷과 안전 장비들을 착용하는데요. 어디서 본 그림 같지만입니다. 장비를 받은 뒤 부상 방지를 위해 안전 교육도 합니다. 벗으시면 안 돼. 첫 장소부터 신경전이 있었던 두 사람이 팀을 나눠 본격적으로 서바이벌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온라인에서만 할 수 있던 게임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니 정말 짜릿하겠네요. 이게 손가락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도 재밌지만 온몸을 쓰니까 훨씬 더 흥미롭고 뭔가 또 몸에 남는 느낌이 들어서 난 참 좋았네. 형, 그나저나 배고프지 않으세요? 고파! 밥 먹으러 가야죠, 이제. 가야지! 아직 형 핫플레이스 많이 남았는데 가시죠. 아, 인싸 힘들구만. 세 번째 핫플레이스는 편의점처럼 음식을 가져다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을 대학생들이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술집 같은 데 가면은 또 안주 정해진 것만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되게 다양한 종류를 싸게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아요.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좀 분위기가 그래서 젊다 해야 되나?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쪽은 이제 과자류고요. 이쪽 뒤에는 이제 라면 종류 있어요. 난 또 라면을 참 좋아한다네. 젤리. 밖에서는 전혀 몰랐는데 안에 들어와 보니 편의점처럼 생겼네요. 예, 학교 앞이다 보니까 학생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저도 올해 복학생인데 먹어도 되겠습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많이 드세요. 이용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왔구만. 편의점에서 먹는 것처럼 맛있을까요? 이걸 먹으면 우리도 인싸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인싸가 되는 길이 되는 거죠. 확실한가? 네, 그렇습니다. 컷. 김을 시켰어. 인싸. 맛이 어떠세요, 형? 삼합이네. 이게 바로 편의점 삼합이네. 비빔라면, 소시지, 김, 이 세 가지 바로 삼합이네. 가격도 저렴하고 나만의 레시피도 만들 수가 있고 맛도 좋고 대학생들이 오지 않을 이유가 없구만. 그렇죠. 우린 인싸가 되었는가? 인싸 되었죠. 되었다! 되었습니다! 인싸가 된 후에 먹는 음식은 맛이 다른가 보네요. 오락실에, 서바이벌에, 편의점 음식까지 접수했는데 난 이제 인싸가 될 수 있는가? 충분히 될 수 있죠. 확실히 될 수 있는가? 확실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복학하러 가자! 핫플레이스는 대학생만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학생 동아처럼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핫플레이스에서 대학 문화를 즐겨보세요. 네, 저는 농구 게임, 뭐 만화 보기, 네. 간식 만들기 등등 다 좋았지만 그 중에서도 빵야 이 서바이벌 네. 게임 정말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오랜만에 들었는데요. 참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편의점처럼 꾸며진 그 식당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요. 또 대학생 때는 주머니가 참 가볍잖아요. 맞아요. 그런 대학생들을 위한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핫플레이스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끝으로 다시 한번 우리 지역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차가운 북서풍이 불면서 미세먼지를 밀어냈습니다. 오늘은 종일 대기질이 깨끗하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날은 다시 추워졌습니다. 세종과 충남 일부 지역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발효됐고요. 이 시각 대전은 영하 0.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2도가량 떨어졌습니다. 찬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더 낮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패딩이나 도톰한 코트로 체온 유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충남 서해안은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5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천안 4도, 세종 6도, 대전 6도로 예상됩니다.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은 강한 바람이 불겠고 한낮에 당진 4도, 홍성 5도, 서천 6도에 그치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서해 중부 먼바다는 오전에 바람이 거세게 불고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우리 아침 가족분들의 참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참여해 주세요.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2019 내가 뽑은 올해의 인물은 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8645번님, 우리 집 올해의 인물은 귀여운 손녀입니다. 상도 많이 받아서 우리 가족을 뿌듯하게 해준 큰손녀. 올해 정말 고생했고 대견한 큰손녀 사랑해. 와. 우리 할머님이 보내주신 것 네. 같은데 사랑이 느껴지네요. 0166번님, 저는 우리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이번에 허리 수술을 하셨는데 완쾌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다시 한번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는 한 해였습니다. 엄마,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네, 꽃사진 너무 예쁜데요. 어머니 네. 꼭 건강 쾌유하시기 바랍니다. 3282번님, 저는 조카들을 뽑고 싶어요. 네. 남편이 비행기를 못 타서 해외여행도 못 갔는데요. 조카들이 저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졌습니다. 우와. 내게는 조카들이 올해 최고의 인물입니다. 와, 부럽네요. 저는 조카면은 네. 계속 따라갈 것 같은데요. 그럼요, 저도요. 5855번님, 올 한 해 제가 뽑은 인물은 큰아들과 조카입니다. 큰아들은 군대에 입대해서 군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고 우리 조카는 저에게 웃음을 많이 주었죠. 아들, 조카, 사랑해. 네, 저는 그 첫 번째 사진에 아드님 입대하는 모습, 과거가 생각이 나는데 네. 꼭 건강하게 전역하시기 바랍니다. 0587번님, 올해로 결혼한 지 40년이 된 우리 부부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했습니다. 50년이 되는 해에 다시 한번 웨딩 촬영할 거예요. 우와. 앞으로 더욱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와, 사진이 정말 근사하네요. 정말 그 백년 해로라는 네. 표현이 이 사진과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부럽습니다. 0656번님, 저는 우리 아들을 열심히 지도해 주시느라 고생하시는 우리 아들 담임 선생님을 뽑고 싶습니다. 어느덧 아들 졸업이 코앞이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을 꼽아주셨네요. 네. 저도 과거에 우리 선생님들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네. 8144번님, 올해 제가 뽑은 인물은 바로 우리 막둥입니다. 귀여운 얼굴로 재롱도 피고 모래도 귀엽기만 하죠. 이야, 얼굴에 장난기가 가득하네요. 머리도 예쁘게 묶어주셨네요. 9756번님, 2019 우리 집 올해의 인물은 바로 예쁜 손녀랍니다. 지난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된 우리 손녀. 할머니에게 사진도 자주 보내주고 고맙고 귀여운 내 보물입니다. 작년에 졸업식 사진과 올해 사진을 네. 비교해보니까 정말 성숙해진 느낌이 확 그러니까요. 듭니다. 대학생활도 잘하시길 바랄게요. 7353번님, 우리 집 올해의 인물은 바로 우리 가족 3남매. 덕분에 웃고 울고 힘도 많이 얻었어요. 함께 모여 밥을 먹는 자리가 소박하지만 가장 행복한 시간이랍니다. 네, 저 하트. 손하트 아주 귀엽게 해서 보내주셨네요. 네. 0795번님, 저는 제 친구를 뽑고 싶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아들 셋도 잘 키우고 일까지 열심히 하는 제 친구 최고입니다. 진짜 최고라고 불릴만 한데요. 네. 가족분들 모시고 아주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0780번님, 제게 올해의 인물은 시어머님과 친정엄마입니다. 오, 네. 2019년에 친정엄마와 시어머님 모두 교통사고가 나셨지만 내년 2020년에는 아프지 마시고 두 분 다 건강하세요. 그럼요. 두 분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내년에는 아무 탈 없이 무탈한 행복한 한 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3343번님, 올 한 해도 부족한 며느리 데리고 사시는 저희 시어머님. 성격이 별난 저를 예쁘게 봐주시고 저희 두 딸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네, 사진에 예쁘게 꾸며진 모습들도 보니까요. 네. 참 행복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도 많은 아침 가족분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 시립합창단 가족음악회2 크리스마스 인 재즈가 오늘 저녁 7시 30분 대전 예술의 전당 앙상블홀에서 열립니다. 이야기와 해설이 있는 음악회 거위의 노래가 14일 오후 3시 한밭도서관 별관 2층 강당에서 펼쳐집니다. 2019 제5회 대전음악제의 마지막 공연 대전음악제 송년음악회가 14일 오후 3시부터 대전 시립박물관 특설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방선영 플루트 독주회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천안 예술의 전당에서 마련됩니다.
홍성 군민과 함께하는 2019 송년 콘서트가 오늘 저녁 7시 30분 홍주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지고요. 제8회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자 대회가 14일 오후 2시부터 세종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마련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는 대전의 영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새롭게 문을 연 독립영화 전용 극장과 대전에서 영화 제작 활동을 이어가는 백이원 감독의 이야기 내일 함께 만나보시죠. 네, 내일 건강톡톡 시간에는 녹내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노인성 질환 중에 하나인 녹내장은 상태가 악화되기 전까지는 큰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악화된 후에만 또 발견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주로 급성보다는 만성으로 찾아오고요. 심각할 경우 실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이 녹내장의 원인과 증상 또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도 알찬 소식 준비하도록 하고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